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에 기분까지 청량하게 만드는 빛깔. 입안 가득 맴도는 깊은 풍미까지. 하지만 이건 맥주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산다는 의미도 있었고 가장 큰 의미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 네, 이건 바로 새로운 꿈에 관한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못할 겁니다. 외따로 있는 시골 마을, 그것도 이 굽이진 고삿길 끝에 전통주도 아니고 수제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상도 안 될 일을 벌인 지 올해로 4년 차. 그의 아침은 늘 이 기계들 앞에서 시작됩니다. 효모는 발효하는 중에서 온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온도를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네네. 온도 체크하면서 이 효모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확인하면서 현재 맥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절을 다 각각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효모들이 이제 발효가 시작되면은 매 순간마다 그 적절한 온도를 타이밍을 유지를 해야 돼서 이 기계 자체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온도를 보고 오늘은 몇 도에서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결과 나오는 거품을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효모가 발효 중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 상태를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눈치채셨듯이 직접 마셔보는 거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저 주시려고요? 예, 예. 처음 맛보는 이제 갓 만든 싱싱한 수제 맥주.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맛이 아닌데요? 뭔가 조금 아직까지 심심해요. 보통 맥주라고 하면은 탄산이 생명이 아닙니까? 근데 예. 그게 전혀 없네요. 예, 지금 여기 있는 통에서는 네. 탄산 과정이 생략돼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탄산은 자연 탄산을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용기에다가 자연적으로 탄산이 생기게끔 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양조장과 달리 2차 발효라는 새로운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진짜 맛있는 탄산이 나오게 됩니다. 발효 탱크에서 일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2주의 저온 숙성. 거기에 이렇게 병에 담겨 진행되는 3주의 자연 탄산 숙성까지. 그렇게 6주의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완성되는 홍성태 씨의 맥주. 몰랐습니다. 이 한 잔에 그렇게 오랜 누군가의 시간과 기다림이 담겨 있을 거란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엔 발효하기 좋도록 맥주용 보리를 일일이 빻아 엿기름 가루를 만들고 끓는 물과 섞은 뒤 진득한 상태가 될 때까지 2시간을 꼼짝없이 데일 듯한 열기와 싸우는 건 기본. 그렇게 발효 탱크로 옮겨진 뒤엔 또다시 90분간 끊임없이 젓고 또 저어가며 맥주 특유의 향과 향, 그리고 풍미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의 땀과 정성까지 깃들여 있는데요. 방금 넣으신 그 가루의 정체는 뭐예요? 홉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홉이에요? 예, 홉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실제 홉의 종류는 200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맥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홉을 선택해서 쓰게 되는데 맥주를 끓일 때 그 제일 먼저 넣는 것을 쓴맛을 내는 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쓴맛을 내게 만들고 그다음에 마지막 20분 정도 남겨놓고 넣는 홉은 일반적으로 향미를 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불을 끄고 나서 이제 끓이는 불을 끌 때 넣는 홉은 아로마를 제공해주는 홉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잘 균형이 맞으면은 가장 맛있는 맥주가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이제 홉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홉이 어떤 맛과 향, 풍미를 품었는지를 알기 위해선 모든 숙성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그가 맥주를 만들기까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누비며 IT 분야에서 일해온 홍성태 씨. 숨가쁘게 진보하는 업계의 특성상 늘 평생 직업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세계 곳곳에서 일하며 접했던 수제 맥주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각국의 맥주 장인들을 찾아 도제 생활을 자처하고 숱한 시행착오로 양조법을 익히면서 아예 제천으로의 귀농까지 결심하게 됐다는 홍성태 씨. 지금 이곳 솔티마을에선 꼭 제천이어야 했던 이유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 파릇파릇한 모종들. 바로 맥주의 맛과 향, 풍미를 좌우한다던 홉인데요. 지난해 첫 재배에 성공한 이후 마을 사람들과 장목방까지 결성해 올 농사를 준비 중입니다. 홉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신기한데요? 홉이 우리나라에서 20년 전에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국내에 다시 이제 수제 맥주 바람을 타고 이제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제 그러면 홉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 화분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이제 노지에 홉 밭으로 이제 정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4월 초 정도에. 그러면 이 홉이 요 조그만 것이 10m까지 올라갑니다. 제천이 이 홉이 자라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제천 지역이 일교차가 심하고 일지량이 풍부해서 홉 재배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제천 지역이 홉과 함께 수제 맥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980년대 농산물 개방으로 설 자리를 잃었던 토종홉을 되찾으려는 시도. 그건 처음 맥주를 만들던 그 순간부터 그가 꿈꿔온 일이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맥주는 재료를 전량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먹는 맥주는 물만 한국 제품이고 모든 재료가 수입되어 있기 때문에 애국산을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맥주 보리는 수입을 하더라도 최소한 한국에서 이 홉은 재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홉을 키워서 절반이라도 국내 재료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맥주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홉을 선택하게 됐고, 이 제천 지역에서 홉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난 재료로 만든 한국적인 수제 맥주를 위해 꼭 제천이어야만 했다는 홍성태 씨. 그렇게 홉까지 직접 키우는 정성 때문이겠죠? 제법 굵은 봄비를 뚫고서라도 그 맛 한번 보겠다고 이 먼 시골 마을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오늘의 손님은 막걸리를 비롯한 우리 전통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기행단. 사실은 도시에서 맥주 많이 마실 때가 있지만은 직접 그 만든 공장에서 어떻게 맥주가 만들어지는지 그 재료도 보고 또 이 홉도 키운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함께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단체로 40명이나 왔습니다. 덕분에 솔티마을 작은 양조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복장이는데요. 좋은 우리수를 찾아 전국을 누벼온 이들에게도 농촌마을의 수제 맥주는 신선한 충격인 모양입니다. 시골에서 우리나라에서 맥주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작은 그런 맥주가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고 그냥 이게 여기서 만든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서 찍은 거예요. 발효에서 숙성까지 이곳에서 진행되는 매 과정이 흥미로운 이들. 과연 오늘 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맥주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솔티마을을 대표하는 두 종류의 맥주부터 수제 맥주의 봄날을 꿈꾸며 개발한 일명 봄 맥주까지
기분 좋게 그러나 진지하게 진행된 시음회. 한국 맥주는 거의 천편일률적이고 호평이 안 느껴지는데 이건 그 진한 맛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블론드가 괜찮았는데 이게 원래 술꾼들은 좀 향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봄이 괜찮네요. 깔끔하게. 씁쓸하면서도 은은한 이런 맥주를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전문가 못지않은 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이 수제 맥주에 네. 봄이 올까요? 봄이? 당연히 와야겠죠. 그리고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맛을 보니 더욱 궁금해지는 그의 맥주에 질문이 쏟아지고 1차 수송이 이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 밑에 가라진 그 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천천히 빼낸다 그랬는데 그럼 아무래도 그 향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거의 깨끗한 맥주가 이런 호기심과 관심들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또 한국만의 맥주에 대한 자신의 꿈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 오늘. 최근에는 수입 맥주가 많이 양성화되면서 수입 맥주를 많이 마시기 시작했는데 국내에도 이런 풍미가 좋은 맥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아, 이제 우리도 맥주에 새로운 캐릭터가 강한 맥주들이 생겨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양조장들이 많이 양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순식간에 몇만 병씩 생산되는 대기업의 공장들과 달리 양조 작업은 물론 병에 담는 과정, 하다못해 마개를 막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는 말 그대로 수제 맥주다 보니 모든 게 더디고 해결해야 할 일 투성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술을 만들어 놓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유통 과정에서 이제 후발주자라 보니까 그 유통 라인을 이제 뚫고 그리고 새로운 개념으로 제가 병맥주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알리는데 초기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랑해 주셔서 이제 쉽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이곳에서 장목반들과 함께입니다. (40여일의) 발효와 숙성이 필요한 결코 서두름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맥주의 맛처럼 조금 느리고 때론 고단할지라도 맥주 만드는 농부의 삶을 같이 꿈꾸고 살아낼 이들. 맥주를 좀 다양화시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싶다. 그리고 단순히 제천뿐만 아니라 좀 이 지역에 확산을 하면서 더 좋은 농가 소득을 일으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양조장들도 국산 홉을 써서 한국 맥주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고 이 맥주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맥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채워져갈 그의 꿈 한 잔. 날 좋은 날 더없이 화창한 이 봄날에 이 깊고 진한 꿈 한 모금 어떨까요? 이 소리가 절로 날 텐데